정보산업의 물결을 넘어 바이오 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 생명환경 과학의 시대. 식물생산과학은 첨단 농업과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을 이끌며 인류의 복지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는 작물생명과학 전공과 원예생명공학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전공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기능성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작물생명과학 전공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이석하 교수입니다. 작물생명과학은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작물, 사료작물, 약용 및 특수 용도의 작물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기후변화, 물 부족, 도시 개발 등으로 식량 부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물생명과학은 후손과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물생명과학에서는 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통계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 기초 학문 분야를 공부하여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전공 고희종 교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작물 유전 육종 분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찾아서 또 유전체 정보를 밝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작물을 개발해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광합성에는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를 우수한 품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는 그 쌀은요, 거대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해낸 것인데요. 원래 쌀의 배에는 토코페롤이나 오리자놀,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아가 큰 그런 품종을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 이 새로 개발한 쌀은 그런 기능성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합성 이외에도 병해충 저항성이라든가 고온과 가뭄에 적응하는 벼를 만든다든가 우리 인류한테 더욱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종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종자는 종자산업에 쓰이게 되는데요. 종자산업은 21세기의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유전육종 분야는 바로 종자산업을 부양하는 그런 분야도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합리적인 생산기술, 유전자 개발 및 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연구하는 원예생명공학은 어떤 특성을 지닌 전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 전공 이희재 교수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만 원예작물은 그 제한된 토지 내에서 집중적인 기술을 투여해가지고 재배하는 작물만을 원예작물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채소, 과수, 화훼작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작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생리, 생화학적 현상과 유전 현상을 이해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재배 기술의 개발, 그다음에 수확 후 관리, 유전체 연구,
새로운 품종 육성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원예생명공학은 우리 농업 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보건 양리적으로도 매우 기능성이 뛰어나서 기화와 영양 불균형, 그다음 비만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 전공 손정익 교수입니다. 원예생공학 전공에서는 대체적으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분야는 작물 생리에 굉장히 깊이 있는 현상 분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3개 분야가 유전, 육종, 유전체 분야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분야가 제가 하고 있는 시설 원예학 및 식물 공장학 실험실입니다. 식물 공장은 원래 정의가 준현 재배를 하고 계획 생산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환경 조절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량과 품질을 공장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 공장에서는 반드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양수분을 조절해주고 또 인공광을 통해서 완벽하게 필요한 광원과 광질을 주기 때문에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수경 재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순환식 수경 재배는 정말 경쟁적인 분야입니다. 연구에서 양수분을 쓰는데 순환식이 아닐 경우는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물과 자원, 특히 비료, 양분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들은 이런 순환식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연구에서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 분야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고부가치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식물생산과학부 졸업생들은 연구직, 공직, 기업체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현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엔 식량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연구소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번엔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 식물생산과학부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사학번 김준환입니다. 국립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작물,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학 쪽 연구기관은 국립기관 아니면은 비료회사나 농약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비료나 농약 쪽보다는 약간 생리학이나 생태학 쪽에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 국립기관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과목마다 실험 내지는 실습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는 실험 과목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실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으니까 실제 논에 들어가서 모도 심어보고 벼도 베보고 논둑도 발라보고 그랬던 게 사실은 굉장히 고생스러웠는데 지금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결국 이게 연구할 때도 결국 이게 제일 밑에서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을 만들려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주정거장에서 키울 수 있는 밀보리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일이 필수적인 게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의 매력은 인간의 필수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다, 핸드폰을 만든다, 컴퓨터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적으로 중요하지만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지 인간의 필수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벼가 굉장히 품종도 다양하고 그 품종별로 재배법도 다르고 쓰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햇반인데 이 햇반이 잘 되는 품종이 따로 있어요.
또 술 같은 경우에도 이 술이 되는 쌀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품종을 만든 것도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이 품종이 정말 적합한지 다 그 기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해방이 나온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 쌀 가지고도 뭐 화장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냥 가만히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첨단 산업이라는 것도 아마 생각하시면은 이 전공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예과학 전공 06학번 김경선입니다. 지금 현재 LG생명과학이라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농약이랑 농약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이제 규정에 맞게 제품을 등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식물 작물의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없다면은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아서 전공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과학에서 다루는 학문의 폭이 넓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부터 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GMO나 이런 생명공학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생들도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실험실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이제 그 대학원생 분들과 같이 실험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어요. 과목에서만 배웠던 것들을 손으로도 직접 해보고 연구, 고민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고추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찾아서 그 병에 저항성을 갖는 고추를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GMO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음식이다, 이런 뭐 악마의 음식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한데 제가 직접 참여해 보면서 또한 그 농민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예 생명공학은 식물을 기르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식물 자체가 아닌 식물 안에 아주 작은 세상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호기심을 갖고 또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린 에너지와 과학의 만남. 그 속에서 식량난과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등 현재의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식물 생산 과학. 인류의 내일을 위한 선택에는 필수 학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 생산 과학과 함께 여러분의 무한한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